일상도 여가도 레벨업하여 미래의 나는 더 잘 살고 싶다. 2025년 트렌드를 읽는 세계의 축. 일상의 여가화, 여가의 레벨업, 기량의 가치관. 점심 산책 코스, 가족과 저녁 데이트, 퇴근 후 운동.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 여가와 여행성이 들어온다. 불금이라는 말이 사라진 이유다. 브랜드 확장을 기획한다면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일을 잡아야 한다. 일상이 여가화된다면 여가는 어떻게 될까? 깊어진다. 여가는 단발성 체험에 머물지 않고 반복하면서 레벨을 올리는 취미가 된다. 프리다이빙 강습을 받으며 양평 수영장에서 동해, 강릉, 속초, 완도로 범위를 넓히고 마침내 필리핀, 인도네시아, 몰디브 등 해외 명소로 여행을 기획한다면 프리다이빙은 취미인가, 여가인가, 여행인가, 그의 인생인가? 트렌드는 기량이다. 하나의 현상이 트렌드로 부상하면 반대급부도 뜬다. 철저한 계획과 계산적 사고의 효율이 뜨고 반대급부로서 무계획과 무지성의 낭만이 동시에 뜬다. 효율과 낭만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고 고급과 소탈이 한 장면에 동시에 담긴다. 가족의 불편함과 애틋함을 모두 느낀다. 작용과 반작용을 오가며 얻는 개인의 성장. 이것을 이해할 때 2025년의 항해 지도가 온전히 그려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벌써 2025년을 시작한 지 보름이 훨씬 지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너무 분주하게 지나간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는 아직 구정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25년 트렌드 노트라는 책을 통해서 2025년을 계획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저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하는 은근 똥꼬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제가 트렌드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2025 트렌드 노트, 그 제목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일상의 여가화, 여가의 레벨업, 성장을 꿈꾸는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상, 여가 가치관. 이 일상과 여가 그리고 가치관, 이 세 단어에 꽂혔는데요. 현대인을 이해하기 위해 딱 3개의 질문만 하면 된대요. 첫 번째, 누구와 함께 있는가? 두 번째, 무엇을 보고 있는가? 세 번째, 어디에 돈을 쓰는가? 성장을 꿈꾸는 개인이 선택한 관계는 무엇이고, 원한다면 24시간 어떤 콘텐츠든 즐길 수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사고 싶은 것은 많은데 돈이 없다고 말하는 그 개인들이 어디에 왜 돈을 쓰고 있는가? 바로 이것은 관계, 정보, 소비처라는 아주 중요한 앵글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 불황이나 고물가, 그리고 요즘 AI라는 키워드가 되게 많이 쓰이는데요. 그것보다도 이 인간 트렌드를 이해하기에는 관계와 정보와 소비처가 훨씬 유용한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을 뽑아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머리.
데이터는 패턴이고 트렌드는 기량이다. 이 부분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2024년은 이런 해다. 2020년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을 목도한 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며 코로나를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이 사라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던 해.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삶에 새롭게 들어와서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남은 것이 무엇인지, 코로나의 끝과 함께 아쉬움 없이 퇴장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해였다. 좋은 예시가 술판의 변화다. 술은 식문화의 대표 주자이자 만남과 사교의 매개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마시는 술의 종류가 달라졌고 함께 마시는 사람이 달라졌으며 곁들여 먹는 음식이 바뀌었다. 술의 종류부터 보자. 2018년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던 주종 언급량 순위가 2020년에서 24년 사이에 2번 역전했다. 첫 번째는 2020년 9월 와인이 소주를 역전했다. 두 번째는 2022년 5월 하이볼이 위스키를 역전하더니 같은 해 12월에는 막걸리를 역전했다. 코로나 이전에 가장 많이 언급된 주류는 맥주, 소주, 와인, 막걸리, 위스키 순이었다. 와인은 시즌성이 있는 술로 12월 연말에만 피크를 보였다. 특정 시기, 특정 마니아층에만 소비되던 와인이 어떻게 소주를 뛰어넘을 만큼 대중화되었을까? 와인의 연관 감성은 적당하다, 가볍다, 새롭다, 간단하다이다. 맛 표현으로는 부드럽다, 풍부하다, 드라이하다가 나타난다. 와인은 소주보다 다채롭고 부드럽다. 반면 소주는 힘들다, 싫다, 맛없다 같은 부정어가 함께 나타난다. 소주는 힘든 자리, 싫어도 맛없어도 먹어야 하는 술 속성을 지니고 있다. 와인의 유일한 장벽은 비싸다였는데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과 정보 공유가 가격의 장벽을 낮추어 주었다. 재난지원금이 와인의 가격 장벽을 낮췄다고?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약간의 여윳돈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하는지 보여주었다. 재난지원금으로 공돈이 생기자 사람들은 와인, 소고기, 이국적 과일과 디저트 등 약간만 무리하면 언제든지 지를 수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먹거리를 샀다. 와인은 알고 있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던 주종으로 고기로 치자면 소고기, 과일로 치자면 애플망고 같은 존재였다. 특정 시기에 좋은 술의 맛을 경험하고 학습한 사람들은 이후에도 취향에 따라 소비하기를 계속했다. 정보의 개방성 역시 저변을 확대한 주요 원인이다. 2018년까지 와인에 관한 정보는 주로 동호회, 시음회 등 대면을 통해 습득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유튜브를 통한 정보 습득이 증가하더니 코로나 이후 더 강화되었다. 유튜브를 매개로 많은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와인을 활발하게 추천하고 추천받았다. 와인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들도 무척 많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정보 공유자도 늘어났다.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자 유통사가 참여해 와인 전문숍이 생겼고 와인 전문숍을 통해 더 많은 정보가 공유되었다. 그들만의 리그였던 좁은 시장의 저변이 정보 개방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런 양상은 향수, 호텔, 명품 소비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특급 호텔 스위트룸은 일반인의 고려 대상에 들어오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정보가 공유되고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가격이 낮아지지 않아도 소비자가 느끼는 경험의 문턱은 낮아진다. 엔트리 경험이 쉽지 않은 시장에서 정보는 경험을 대신해준다. 과거의 특정 VIP만 즐겼던 누림의 문화가 대중화되는 데는 정보의 개방성이 전제 조건이다. 과한 소주와 가벼운 와인 중 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변화를 나타낸다. 지독한 분위기의 사회에서 농도가 연한, 즉 서로를 용인해 줄 수 있는 적당한, 가벼운, 부드러운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강제적이고 수직적이던 술 문화는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수평적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취향의 단짝 친구. 가족과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친구들끼리만 노는 코스가 있다. 대한민국 10대의 코스는 마라탕, 탕후루, 코인 노래방, 인생 네컷, 다이소로 마무리된다. KMG 국룰 코스라 불리는 10대 친구들의 코스는 부모 세대인 40에서 50대가 함께하기에는 취향과 입맛, 체력과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10대의 코스는 빅데이터의 결과와 스몰 데이터, 1인의 데이터가 일치한다. 빅데이터를 돌려도 마라탕, 탕후루, 코인 노래방, 인생 네컷, 다이소가 나오고 아는 10대 한 명에게 물어봐도 같은 답이 나온다. 아는 10대가 없다면 동네에서 가장 큰 학원 빌딩을 올려다보자. 2층부터 학원, 꼭대기층에는 스터디 카페가 있고 1층에는 마라탕, 그 옆에 탕후루, 지하에는 코인 노래방. 건물 뒤로 돌아가면 인생 네컷이 나온다. 다이소는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있지 않더라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생활 반경이 좁은 10대의 코스는 동네에서, 그것도 한 블록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짜여진다. 생활 반경은 좁지만 꿀맛 나는 무언가를 먹고 추억을 남기는 사진을 찍고 득템 쇼핑을 하는 행동은 빠짐없이 이루어진다. 다이소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부담 없이 구경하고 구매하는 득템의 가치는 과거 문방구가 제공하던 것이다. 인생 네컷에서 친구들끼리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나눠가는 행위는 과거 스티커 사진이 발전한 형태다. 마라탕은 떡볶이의 진화 버전이다. 매운맛, 학원 근처 분식집 역할, 학생들끼리 방문, 떡볶이 토핑을 고르듯 마라탕 재료를 고르는 행위까지 똑같다. 심지어 마라탕 집의 위치도 떡볶이집이 있던 그 자리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만약 떡볶이집을 하던 사장님이 마라탕으로 업종을 바꾸었다면 전략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다. 마라탕의 후식, 탕후루는 1990년대생들의 달고나에 해당한다. 행태는 변화해도 추구하는 가치는 변함이 없다. 그런 면에서 세대는 유효하다. 태어난 연도라는 숫자가 아니라 공통의 경험이 세대를 만든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당신은 스티커 사진 세대인가요? 인생 네컷 세대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다. 먼 훗날 인생 네컷 세대가 시니어타운에 들어갈 때쯤 되면 시니어타운에 인생 네컷 사진기기를 설치해두고 광고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코스가 일상화되고 일상이 여행화된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돌아오기까지 늘 코스를 짜고 효율을 추구한다. 시니어에게도 코스가 있을까? 시니어 커뮤니티에 나오는 코스는 트레킹 코스, 여행 코스, 산행 코스, 산책 코스로, 걷는 코스와 산에 가는 코스로 크게 나뉜다.
젊은 세대들처럼 일상적인 놀이 여정을 코스라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코스라 부르지 않을 뿐 놀이의 여정은 있다. 시니어의 일상 코스는 공원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걷기, 특히 맨발 걷기를 한 후 자판기 커피 마시기로 마무리된다. 현재 젊은 세대가 온라인 게임이나 덕질을 통해 누군가와 연결되고 느슨한 우정을 유지하는 것처럼 현재의 시니어는 오프라인에서 바둑과 장기를 두며 세상과의 연결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오프라인 대 온라인, 바둑 장기 대 게임 덕질로 종목은 바뀌었지만 느슨한 우정을 나누고 세상과의 연결감을 느끼는 것은 같다. 다시 말하지만 행태는 달라져도 추구하는 가치는 변함이 없다. 가장 완벽한 루트로 모시는 가족. 가족의 데이트 코스는 외식, 산책, 아이스크림으로 요약된다. 가족의 코스는 그림자 사진으로 대표된다. 가족의 코스가 그림자인 이유는 대단한 장소에 간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준비를 해서 나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사진을 찍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얼굴도 나오지 않는 그림자 사진을 굳이 남기는 이유는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있음이 드러낼 만한 가치를 획득한 것이다. 결혼도 하지 않고 연애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데이트는 여전히 뜨고 있다. 월 1만 건이 넘는 큰 키워드이고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 월 2만 5천 건까지 발현되었다. 데이트는 누가 하는 것인가? 데이트는 반드시 연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데이트 연관 대상 1등은 친구, 2등은 가족이다. 가족과의 데이트는 지속 상승하여 2023년을 기점으로 남자친구를 역전했다. 동네 파스타집 블로그를 한 개만 찾아보라. 어린 자녀 또는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며 이를 데이트라 표현하는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족과의 데이트에서 빠지지 않는 아이스크림도 특이사항이다. 샵 올 때 메로나라는 밈이 있다. 가족 중 누군가 밖에 나가면 올 때 메로나 사오라고 말하는 장면이 밈으로 굳어진 것이다. 특정 상황과 특정 먹거리가 짝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경험적으로 유추 가능하고 빅데이터 페어링 지수를 돌려도 도출된다. 데이트에 파스타, 회식에 삼겹살, 기분 전환에 커피, 캠핑에 펩시 제로, 그리고 가족과의 데이트에 아이스크림. 그 중에서도 막대 아이스크림 메로나가 짝이다. 혹시 5년 안에 자영업을 고려한다면 동네 맛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운영하면서 프로모션으로 메로나를 걸어두는 전략을 추천한다. 프리다이빙,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는 먼 지향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가장 깊은 호흡은 프리다이빙의 아름다움과 힘듦을 모두 보여준다. 보는 내내 다이버와 함께 숨이 막히는 것 같다. 모든 소음과 생각이 사라진 지구에 남은 가장 고요한 곳을 찾아가는 프리다이빙. 초보건 고수건 프리다이버들은 결국 모두 이집트의 다합으로 모인다. 한 명이 바닷속으로 내려가면 버디가 상황을 지켜보다가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다이버를 끌어올려준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다이빙을 마치면 온 동료들이 이웃처럼 안아주고 박수치며 축하해준다. 프리다이빙의 연관어에는 버킷리스트가 있다. 그리고 인생이 있고 이집트가 있다. 프리다이빙 또한 러닝과 클라이밍의 핵심 속성을 공유한다.
개인적 목표를 추구하는 동료, 여행 이상의 의미를 갖는 해외 여정, 측정 가능한 성장도 물론이다. 다이빙 전용 시계와 모바일 앱을 통해 내가 어느 바다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고 몇 분을 잠수했는지 기록하고 다이버에게 중요한 다이브 로그와 심박수 등을 체크한다. 이렇게 모든 운동 경험과 성장을 숫자로 매일 확인한다. 성장의 뚜렷한 상상이 선택을 일으킨다. 지금까지 살펴본 러닝, 클라이밍, 프리다이빙은 현재 가장 핫한 운동이라는 것 외에도 종착지가 굉장히 멀리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진입 장벽이 없다시피 한 러닝도 일단 수련을 시작하면 최소 10년 이상은 꾸준히 하며 지역 마라톤에서 경험을 쌓아야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한다. 프리다이빙을 하러 다합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출발해도 되지만 기회비용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기본 실력을 가다듬고 가는 편이 좋다. 이렇게 궁극의 종착점이 시기적으로 멀리 있을 때, 그리고 그 지점이 명확할 때 사람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종착지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상상을 할 때 행동이 일어난다. 신발을 사고 센터에 등록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찾아간다. 이때의 모든 선택이 동시대의 핫함이나 트렌드와 부합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건 결국 나의 마음이다. 또한 새 운동에는 모두 크루가 있다. 때로는 메이트, 버디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누구와 교류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준다. 크루들은 마치 로켓 추진체처럼 나의 성장을 위해 힘을 주고 내가 더 높이 가고자 할 때 아쉬움 없이 떠나보낸다. 나를 키우는 시대에는 모두가 자신의 로켓 본체이고 동시에 누군가의 추진체임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도 아니고 정의 메마른 개인주의도 아니다. 모두가 경쟁 없이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낭만이고 실용적인 낭만이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에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되었고요. 너무너무 웃으면서 재밌게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일상도 여가도 레벨업 하시고 더 잘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더 많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